일본 불매운동 영향이 유통에서 이제는 부동산 상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불매운동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의 매출은 급감했고요. 최근 줄폐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키테넌트로 이름을 날렸던 유니클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부동산팀 이하라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기자, 이게 매장 상황을 보니까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나 키테넌트로 불리고 있는 핵심 점포 임대까지 타격을 주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출인 임대료를 줄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불매운동 영향으로 유니클로는 매출이 한 달 만에 70%나 급감했습니다. 비교적 제품 단가가 저렴한 여름 시즌을 지나서 코트나 패딩같이 단가가 비싼 겨울 시즌이 오면 앞으로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이 핵심 키 테넌트로 불렸던 유니클로는 주변 상권까지 쥐고 흔드는 상가 부동산 임대료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구도가 이번 불매운동 영향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송 대표께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키 테넌트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상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쭤볼까요? 네, 상가나 쇼핑몰에 보면은 그 핵심 점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량 임차인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키 테넌트라고도 말을 하고 앵커 테넌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는 닻을 의미를 하는 예. 거고 테넌트는 임차인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 상권 주변, 그다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키 테넌트의 힘이 굉장히 강하면 그곳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을 유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장기간 또 머무를 수 있어야지 그 상권이 좀 활발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그 건물의 임대 가치나 임대 수익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건물에 매매를 할 경우에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건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 건물에 키 테넌트가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설계를 할 때 최상단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쇼핑도 하게 되고 또 차를 마시게 되고 또 팝콘을 사서 그 영화를 또 관람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쇼핑이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른바 샤워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건물에 대한 그다음 그 멀티플렉스가 있는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임대 수익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작은 건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있을 겁니다. 별다방, 콩다방 뭐 이런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그 수요층,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객 능력이 뛰어나고 또 유동인구가 늘고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건물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하고 또 부동산 시세까지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키 테넌트가 서로 막 유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최근 들어서 또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스세권, 뭐 맥세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영원한 키 테넌트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키 테넌트가 보통 보면 그 고정되지는 않고 예.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보면은 그 멀티플렉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영화관이라든지 최상단 쪽에 아쿠아리움 같은 게 있었을 예. 거고요. 또 90년대는 그 프랜차이즈 또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그 뭐 SPA의 예. 브랜드, 뭐 유니클로라든지 아니면 자라라든지 H&M 이런 것들이 주변의 상권의 힘을 굉장히 크게 실었습니다. 또 최근 또 백화점들 보면은 요즘에 분수 효과라고 합니다. 또 지하로 가서 푸드 코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이벤트홀들이 있으면서 또 아래로 가서 또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그 부분들 변화되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테넌트가 계속 영원하진 않고요. 계속적으로 그 변화를 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큰 그 상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단성사나 명보극장 뭐 이런 것들이 키테넌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일본 불매운동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건물까지 점포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과 종로 3가점, 그리고 광화문 지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인 영등포 타임스퀘어점까지 가봤는데요. 그 물건을 사고 있는 손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유파라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유니클로를 찾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불매운동이 그만큼 거세지고 있고 그만큼 국민 정서도 격앙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일본 기업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도 싫다, 이런 지금 국민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품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러 매장에 가는 사람들도 유파라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 주변을 머뭇거리는 것조차도 이제 좀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무인양품이나 ABC마트 등 다른 이제 일본 타 브랜드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제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의 무인양품을 봤는데요.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임시 매장이 그 푸드코트 한켠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그 공개적인 장소에 이제 매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만져보고 계산을 하는 것까지 사실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 보였고 주변에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변화에 대해서 직접 가서 체감을 한 부분을 지금 이하르 기자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대표님. 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키테넌트가 변하는 경우가 일전에도 있었나요? 네, 뭐 자료나 과거 보도된 거 저도 한번 봤었는데 과거에 보니까 그 독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상품 불매 운동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뭐 지역이 너무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그 지역이 빠져나가는 쇠퇴하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이런 불매 운동을 통해서 조금 그 상권이 무너지고 쇠퇴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정서가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불리는 홍대, 뭐 합정동 이런 대형 상가에 말씀해주신 유니클로나 ABC마트 그리고 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점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키테넌트 전망도 궁금해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일본 경제 보복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예. 기업도 힘들고 거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데.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그 키테넌트가 영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뭐 불매 운동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52시간이라든지 주 5일, 네. 뭐 또 삶의 그 휴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뭐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변화를 좀 했기 때문에 과거 80년, 90년 또 2000년대 그런 변화된 거와 또 불매운동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또 장착하면서 또 새로운 또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돼서 또 새로운 또 상권이 또 생성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부동산 핵심 상권까지 지금 바꿔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도시아경제 송승현 대표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